여러분 반갑습니다. 캔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 측정 및 평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울렁울렁하죠. 울렁울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심화 이론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강의 꼭 들으시고 파이널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심화 이론서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즐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이거든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60점만 맞자. 어려운 과목은 60점만 맞자. 어려운 과목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발달심리, 심리 측정 및 평가, 학습이론. 요거는 60점만 맞자. 이러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40점은 그냥 찍자. 이러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어려울까 봐 오늘 꽃가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무대 앞에 섰습니다. 꽃가옷 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눈이라도 좀 시원하라고 제가 또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갑니다. 심리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은 심리평가죠. 평가는 뭐예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이다. 통합하는 과정이다. 심리평가 뭘 몰라도 돼요. 그냥 통합하는 과정 나오면 심리평가다. 나머지는 넘어가자. 공부 이러면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심리적 측정에 대한 체계적 면담이고 어떻게 체계적 면담이에요? 또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이런 것들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심리검사, 면담 이런 거 외우니까 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냥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심리평가 오케이 아름답구나. 나머지는 몰라도 돼. 넘어가라 그랬어. 넘어가면 됩니다. 2번 갑니다. 객관적 심리검사와 비교할 때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자극이 모호하여 수검자가 반응을 조작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투사적 검사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의 잉크 반영 검사.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어떤 생각이 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방어가 어렵다. 기억나시죠? 방어가 어렵다. 방어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수검자가 반응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죠. 반응을 조작하기가 쉽다. 이건 뭐냐? 방어하기가 쉽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어렵다. 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됐죠. 나머지들은 넘어가면 됩니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논란이 많다. 검사의 채점 및 해석 과정을 표준하기 어렵다. 그렇구나. 검사적 검사의 주관이 그렇구나. 성격의 무시 그렇구나. 넘어가야지. 3번. 이것도 공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3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적 구인. 구인은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 개념 타당도,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 타당도에 나오죠. 그래서 구성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구성, 구인, 개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개념은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개념을 어떻게 측정이 가능해요? 개념은 그냥 개념인데. 그래서 측정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는 사람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집중 경영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값에 대한 모든 점수의 편차합은 항상 0이다 라고 하면 뭐냐면요. 평균값. 평균은 뭐예요? 100. 예를 들면 우리 80점. 쉬운 과목에서 80점 맞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에 40점 맞고 그럼 평균은 몇 점이에요? 평균은 60이죠. 60. 그럼 100점 만점으로 보게 되면 100점 만점으로 보게 되면요. 평균을 낼 때 40점, 60점. 평균은 뭐예요? 50이죠. 이 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합은 항상 0이다. 평균을 냈으니까 똔똔 됐다라고. 평균 냈으니까 똔똔 됐다. 갭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항상 0이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나가면 채빈값의 2개 이상이 하면 1, 2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1, 1, 1, 2, 2 이렇게 할까요? 1, 1, 1, 1, 1, 2, 2, 2, 3, 3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이걸 집중 경향치 대표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값 구하는 방법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눈 걸 평균값이라고 하고 또 가장 많이 나온 걸 채빈값이라고 하고 또
가운데 있는 걸 중앙값이라고 하고 이런데 대표값은 뭐예요? 최빈값은 겹치는 게 2개 이상 될 수도 있죠. 1이면 1, 1, 1, 2, 2, 2 이러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평균값은 모든 점수들의 편차합은 0이다. 왜 2개를 평균했으니까 갭이 없다 이겁니다. 갭하니까 갑자기 갭 투자가 생각나네요. 아파트 갭 투자. 아파트값 겁나게 올랐어요. 정말로. 5번 갑니다. 표준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점수는 지점수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거, 이 가운데가 뭐예요? 평균값이죠. 이 가운데 평균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다 똔똔이다. 0 똑같아. 일치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보면 한 점수 분포에서 원점수를 표준표 전환하면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10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은 T점수예요. D점수가 아니라 G점수를 100분율로 환산한 거. 이건 T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 외우세요.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점수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고요. 요 지점수를 스탠다드 점수, T점수를 바꿔놓은 건 10G 플러스 50이다. 그래서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예를 들면 지점수가 1점이다. 그럼 1점이면 100분율로 몇 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G 플러스 50, 10 곱하기 1 플러스 50이면 100점 만점에 60점이구나. 합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수 1은 T점수로 환산하면 합격이다. 60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T점수 구하는 공식 10G 플러스 50.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라고 하고요.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갑니다. 기준 참조 검사. 이것도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를 모르면 이거 심리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심리측정평가. 근데 용어 하면 쉬워요. 기준이 나오면요. 항상 쌍이 있습니다. 준거죠. 준거. 준거는 기준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준거예요. 자,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즉 준거를 통해서 표준화된 비교하는 점수. 비교하는 점수 이걸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거 기준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평가죠. 준거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예요? 60만 넘으면 된다? 절대평가죠. 옳은 것은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하겠죠. 검사 점수의 기준이니까 비교하는 것은 표준 편차, 표준 점수 또는 표준화 다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하다. 나머지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왜? 이거 다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공부를 대부분이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답이 없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나와야 되는 답이 없어요. 성격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면타당도로 찍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7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기준은 비교하는 점수입니다. 비교. 기준 나오면 비교하는 점수. 준거를 통해서. 준거, 기준을 통해서 비교하는 점수. 최신성이죠. 명확해야겠죠. 적당한 크기죠. 뭐 전집의 대표적인 표현. 전집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백과사전 전집이 아니라 모집단의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두 옳다라고 보고요. 8번 갑니다.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신뢰도 개수, 검사의 활용성과는 관계가 없다. 넘어가고요. 신뢰도가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를 개수, 숫자로 알아보는 때 갔냐 안 갔냐의 개수, 숫자와 활용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9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용어가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신뢰도가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정서가 뭐죠? 마음. 이렇게 팍팍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면 인지가 뭐요? 인지 그거 아는데 뭐 시키더라? 타당도가 그거 아는데? 이러면 삑살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나왔으니까 게임 끝났죠. 내용 타당도, 내용이 맞냐 안 맞냐예요. 그럼 측정 변인, 측정하는 여러 가지 뭐 변인들, 변하는 원인들이 구체적일수록 검증이 어렵다. 측정 원인들이 구체적이면 내용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요.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내용이 검증하기가 쉽다. 당연하죠. 내용 타당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다. 안면 타당도는 안면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고, 예언 타당도는 미래를 맞냐 안 맞냐 보는 거고, 공인 타당도는 뭐예요? 동시 타당 들어가죠. 동시에 찌찌뽕 미래와 현재를 찌찌뽕해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고,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 구성이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구인 타당도. 얼마나 쉬워요. 공부 겁나게 재밌어요. 근데 그냥 복잡하게 한 문제로 연가니까 뭔 말이야 모르고 밤새도록 공부해도 또 모르고, 그래서 딱딱 떨어져야 됩니다. 10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가 양호하게 산출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삑사리가 뭐냐 이겁니다.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맞아야 되는데 삑사리가 난 게 뭐냐 이겁니다. 삑사리를 찾으면 심리검사 결과가 기본 구성 비율보다 민감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가 삑사리입니다. 높은 경우가 있을 때 타당도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 기본 구성 비율,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면 무조건 답이구나, 답 4번이구나, 이렇게 앞면으로 찍고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25문제 중에서 5문제는 조금 재수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수없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찍으면 좋아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또 해설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선발되지 않는 집단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기본 비율, 선발되지 않았는데 어떤 집단에서 자동뽕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 이런 걸 기본 구성 비율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민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이런 것들이 의 민감도가 높으면 당연히 검사가 잘 됐구나, 타당도가 높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경우가 아니라 높은 경우다라고 보시고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까지요. 자꾸 분석하면 복잡합니다. 11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표준 절차의 부가적 설치로서 산출된 경우는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뭐예요? 표준 절차 외, 표준 절차는 뭐예요? 심리검사는 표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준은 뭐예요? 표준화, 검증된 비교된 점수를 기준이라고 하죠. 표준,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 표준화된 그 점수 안에서 비교하는 거. 이 표준화된 거 뭐예요? 이걸 준거라고 하죠. 기준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의 비교 점수라고 보기 때문에 표준 절차 외는 표준화가 아니죠. 그래서 외는 삑사리구나. 그러니까 해석하자 할 필요가 없다. 왜니까? 기준은 표준화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12번 갑니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검자의 변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검사 과제입니다. 검사 과제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검사 과제를 검사 도구라고 표현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검사 도구. 검사 도구는 수검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수검자가 뭐예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 도구의 영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 과제는 아니다. 검사 과제는 뭐예요? 검사 도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등간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쉽죠. 등간척도, 명서등비, 명목척도, 명명척도, 이름의 차이 정도만, 서열척도, 등간 간격이죠. 그래서 온도계 간격, 0도, 5도,
마이너스 5도, 5도 이런 간격을 의미한다. 0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0점이 없다라고 하죠. 등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다. 절대 0점이 있는 건 뭐예요? 비율 척도죠.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교수님 별량 분석이라는 말을 알고 싶어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14번 갑니다. 지능 이론가와 그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 뭐 척 봐도 압니다. 아주 징그럽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누구예요? 카텔이죠. 그래서 버트가 아니라 카테이다. 버트는 누구예요? 알 거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학자는 또 몇 번 나오니까요. 스피어만 2요인, 서스틴 다요인, 다요인 몇 개? 7개 다다. 그래서 7개 과정에 있다. 7개 다요인, 길버트 지능 구조가 있고요. 길을 터라, 길버트 가드너 다중지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 4판과 위스커 아동용 지능검사 4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고요. 그렇구나. 소검사의 평균 점수는 평균 10이고 소검사 평균 10, 표준 편차는 3이다. 13. 그래서 13 시험에 잘 나옵니다. 13. 그래서 소검사는 13이 아니라 13이에요. 여러분 13 이렇게. 그래서 표준 점수는 10, 편집표는 3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문항 하나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옳지 않은 걸 보면 아주 인지가 아주 돌아버려요. 옳지 않아요. 이런 거 자꾸 분석하면 옳지 않아요. 16번 갑니다. 교수님 해설 보면 뭐 아동용 중지기축은 3에서 6문항이고 0.1 경우는 이런 거 외운 사람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거 외운 사람 진짜로 안 됩니다.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개인용 지능검사와 비교할 때 집단용 지능검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별량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검사 별량은 개인용 지능에서 개인차가 많이 나올 거예요. 검사 별량이 이거는 개인용 검사다. 개인차가 많이 발생한다. 끝. 17번 갑니다. 심리검사 장면의 로젠탈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젠탈 검사. 검사자의 기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피가 말리도록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어떻게 간절히 원해야 돼요? 피가 말리도록.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 조각상에 애인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조각을 해서 이쁜 여자를 해놔서 이 여자 보고 사랑합니다 했더니 간절히 애인이 되도록 원했더니 신이 감동해서 진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다.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기대.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세요. 나는 합격하고 싶어. 나는 이미 합격이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18번 갑니다. 행동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기억, 니은이네요. 말 그대로 행동관찰이죠. 옳지 않은 거 먼저 볼까요? 평정자가 한 번에 편출해가는 표적 행동의 개수는 많을수록 평정자,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헷갈린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공부는 노력과 시간이 정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의 기록은 간격 기록법.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인데 기록은 간격 기록법. 발생 빈도가 너무 낮으면 기록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자체도 삑사리다. 너무 짧아요.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관찰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구나. 자연적 상황과 관찰하는 인위적 행동의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적다. 그렇죠. 자연적 상황의 관찰은 뭐예요? 자연 그대로. 나는 자연이다. 인위적 상황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적다. 자연이 좋다. 나는 자연이다. 자연이 문제가 별로 없다. 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자연 뽕, 자동 뽕, 뽕 뿌러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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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갑니다. 고등학생용 심리검사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생이네요. 고등학생 또 1000명을 표집할 때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정답책 유층 표집은 뭐예요? 속성이 같을 때. 이 층을 나누는 방법이 유층 표집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속성이 같죠. 고등학생을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고등학생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층을 나눴다. 속성이 같은 걸 층을 나눴다. 유층 표적. 넘어가고요. 20번 갑니다. 한 검사 내 문항 간의 일관성. 문항이 같다 이겁니다. 문항이 일관성이 있다. 내적 문항 합치도 또는 반분 신뢰도에도 사용합니다. 반분. 문항을 이렇게 반분 나누었는데 두 가지가 같냐 안 같냐. 동질성 계수, 일관성 계수 이런 걸 알아볼 크롬바우 알파 계수라고 합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는 석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분석 과정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알고 싶은 분들은 안 돼요. 그냥 크롬바우 알파 계수다. 크롬바우 알파. 그래서 그냥 일관성이면 알파 계수구나. 그래서 알파 계수 나오면 일관성이다. 동질성 계수, 내적 합치도 같은 의미입니다. 21번 갑니다. 문항 변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 변별도는 뭐예요? 문항이 얼마큼 문항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맞히고 쉬운 문제는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다시 갈게요. 어려운 문제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틀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맞히고 쉬운 문제는 안 해도 맞히고 해도 맞히고 이런 것들을 문항 변별도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은 한 문항에서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의 비율로 표시한 거. 이것도 한 줄 빡 여러분 것으로 인지하세요. 한 문항을 전체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나눈 거 이건 문항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다. 문항 난이도가 어렵냐 쉽냐. 문항 난이도 개수라고 그래요. 개수. 문항 난이도 어려울 난 쉬울 일, 어렵고 쉬운 정도, 어렵고 쉬운 정도를 알아보는데 문항 난이도 개수가 높다라고 표현하면요. 문항을 맞춘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문항을 맞춘 사람이 많다. 결국은 쉬운 문제를 출제했다. 다시 갑니다. 이번에 시험 난이도가 어때? 라고 보면요. 난이도가 높아. 이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항 난이도 개수는 어때? 문항 난이도 개수가 높아. 그러면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개수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 적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적성이에요. 적성. 적성은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 적성 검사, 능력. 인지, 대가리, 적성, 능력, 흥미, 좋아하는 거, 신뢰도 같냐 안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김덕기 교수 제자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적성이 뭐요? 적성 그렇지 뭐. 적성 뭐 나에게 잘 맞고 그건 삑살이에요. 적성이 뭐야? 능력입니다. 그럼 답 나옵니다. 능력, 적응도, 능력, 직무, 인지, 강점, 능력 다 능력과 해당된다. 23번 갑니다. 성격의 요인 중 성격의 5요인 빅보이죠. 외호성 정경. 외호성 정경. 그래서 외향성이냐 호감성. 호감성은 친밀도입니다. 친밀성. 또 성실하냐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여행 가면 고수 냄새 맡으면 그렇게 싫었어요. 고수 냄새 맡으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수가 맛있더라고요. 고수가. 베트남 가면 고수에다가 막 이렇게 고기를 싸서 먹든지 아니면 월남쌈. 갑자기 막 또 월남쌈이 먹고 싶네요. 막 쫙 월남쌈에다가 그냥 고수 넣고 쫙 해서 먹으면 그냥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지. 저도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여행 가면 꼭 김치하고 라면을 싸갖고 왔어요. 김치라면. 그러려면 뭐로 여행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있지. 그 나라 음식이 이렇게 입맛이 없더라도 자꾸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호기심 많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예화들이 시험 볼 때 음성 지원이 될 겁니다. 고수를 많이 먹어야 고수가 됩니다. 시험에 고수가 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24번 갑니다. MBTI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MBTI는 딱 이 한 줄 빡 뽑으세요. 선천적으로 선호성. 성격의 선천성을 알아준다. 저는 참고로 MBTI 검사하면
ENFP입니다. ENFP. 외향적이고 다혈질이며 직관적이고 감성적이며 또 인식하고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글씨도 막 이렇게 예술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의 유형을 16개 유형으로 나눴다. 16개 유형. 누가 주장했어요? 칼 용이 주장했다라고요. 성격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병리적 성격이 아니라 일반 성격입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이건 또 왜 깊이 좀 설명해요? 이런 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부수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MBTI는 아들러의 이론을 기초로 제작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들러가 아니라 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갑니다. 성격평가 질문지의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은 아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건 적어놓고요. 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섞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영어는 외울 거 없습니다. 치료 거부 네 가지는 여러분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자 이렇게 외우면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강의하면서 애들이 치는 겁니다. 공자치스. 공자치스. 오케이. 좋습니다. 중국말 같네요. 우리 베트남 고수에서 이제 중국어로 왔습니다. 성격평가 질문지 나오면 공자치스. 그래서 공격성, 자살관념, 치료거부, 스트레스. 아니게 나왔죠. 다음 중 이런 문제가 이제 응용 문제 나오면 성격평가 질문지의 그렇죠. 치료 고려 치료죠. 다시 갑니다. 치료 고려 척도는 치료는 공자처스라고 해서 약물 척도는 아니다라고. 약물 척도는 보통 임상 척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척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자치스 치료 고려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집, 나무, 사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집을 그릴 때 용도를 가로 방향으로 한다. 그렇죠. 가로 방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집, 나무, 사람 외에 다른 그림을 그려서는 아니 된다고 지시한다.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릴 때는 수검자와 같은 성별의 인물을 먼저 그리게 한다. 같은 성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그리게 하고 똑같이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성별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에만 시행한다.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각 그림당 5분의 제한 시간 둔다. 시간 제한 없습니다. 27번 갑니다. MMPI2의 임상 척도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10가지죠. 그래서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영성성, 또 편집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10가지죠. 그래서 여기 아닌 것은 그렇죠. ES는 없다. ES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그래서 HS 뭐예요? 건강염려증이죠. HY 히스테리, SC 정신분열증, MF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8번 갑니다. 다음의 성격 특징에 해당하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은 실제형이라고도 하고요. 현실형이라고도 합니다. 현실형, 실제형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이죠. 리아색 이론. 현탐의 사진관, 현탐인의 사진관이다.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다. 영어로 리아색. 약자죠. 리아색이다. 라고 보고요. 현실형, 기계 조작을 좋아합니다. 기계 조작 좋아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대표적인 이과 성향입니다. 그래서 실제형, 현실형이다. 솔직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신체를 건강하다. 말이 적고 고집이 세고 직선적이다. 말이 적다. 말이 적고가 포인트입니다. 말이 적고 나오면 실제형. 그럼 말이 많고는 사회형입니다. 그래서 상담사. 우리는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유형이죠. 현실형의 반대 유형은 사회형, 탐구형의 반대 유형은 진취형, 예술형의 반대 유형은 현실형. 그래서 현실형 기계 조작 말이 없다. 탐구형 연구 조작, 예술형 자유창조, 사회형
사람관계, 대인관계, 말 좋아한다. 진취형 리더십, 관습형 꼼꼼쟁이, 계산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넘어갑니다. 로샤 검사에 사용하는 채점 지표가 아닌 것은, 로샤 채점 지표 여러분 9개 있죠? 그래서 9개 쫙 있는데 반응 개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 영역, 발달질, 결정의 형태질, 쌍반응 뭐 이런 거 조직과 검사 쫙 있는데 이렇게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반응 개수는 없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표 갑니다. MMPI-2의 결과가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보면 F 척도가 높네요. F 척도가 70이고 L 척도, 거짓말 척도가 뭐 45 정도, K 척도가 4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삿갓형이죠. 그래서 삿갓형 유형이다. F 척도가 뭐예요? F 척도 척 봐도 M입니다. 비전형 척도예요.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예를 들게요. 나는 밥 먹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한다는데 매우 싫어한다. 나는 밥을 안 먹는다. 매우 안 먹는다. 이런 것들은 특히 비정상이죠. 그래서 특히 비전형적인, 전형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맞아요. 정상이 아니겠죠. 거짓말도 살살 하면서 정상은 아니요. 이거예요. 가능해서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호소한다. 그렇죠.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뭐예요?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시험 공부 매일 10시간씩 하면서 나 몸이 아파. 나만 떠줄 것 같아. 이런 거. 삿갓형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호소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유치한 방식으로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V장입니다. V장. F가 낮고 거짓말이 많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비전형이 낮으면 유치한,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형 척도의 방어 기제는 주로 이제 해리,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볼까요? 좋습니다. 31로 갑니다. 검사의 문항간 정답과 오답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일관성 나오죠. 일관성, 문항, 내적 합시다. 내적 일관성. 찌찌뽕. 32번 갑니다. 성격 검사 중 객관적 검사들을 모두 고르는 것은 객관식 검사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라고 합니다. MBTI 앞에 설명드렸죠? 성격 검사다. 이거 뭐예요? 성격 평가 검사입니다. 성격 평가, 이것도 성격 검사입니다. TCI는 기질 약자입니다. 기질 검사입니다. 기질 성격 검사. 그래서 여기도 기질 성격, 이런 성격 검사들은 객관식 검사다라고 하고요. DAP 인물화 검사죠. 그림 그리는 거. HTP 사람, 나무, 집, 나무, 사람. 집, 그렇죠. 뭐 똑같이 할까요? 그냥 집, 나무, 사람. 그림도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 갑니다. 문항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의 능력 순위에 따라 문항의 정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낸다. 수검자의 능력 순위에 따라 어려운 문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맞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문항 변별도죠.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 공부하면 감자 올라오는 것처럼 쭉쭉 올라옵니다. 감자 쪽처럼. 그래서 능력 순위에 따라서 어려운 거는 어려운 문제 능력 있는 사람이 맞히고, 쉬운 문제는 개나 고리나 맞히고, 이런 것들 문항 변별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문항 난이도에는 0에서 1 범주다. 뭐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심리검사 검체작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옵니다. 티귿이 먼저네요. 검사의 목적을 구체로. 일단 목적을 알아야죠. 목적. 그렇죠.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검사 설계를 해야죠. 목적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맞게 검사를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항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검사했으니까 이제 문항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목적 검사 문항. 그래서 목적 검사 문항 나오면 답이 나왔죠. 이렇게. 나머지는 몰라도 맞히니까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번호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죠. 또 기억, 미음,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이거 삑살이에요. 답이 나왔으면 넘어가야죠. 35번 갑니다. 정기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분포 뭐예요? 종모양으로 종모양이죠. 정기분포란 전체 표준화된 집단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검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옳은 것은 나옵니다. 한 점수를 다른 유형의 점수로 전환할 때 정기분포의 속성들을 활용한다. 이거 표준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한 점수는 보통 원점수죠. 원래 점수를 다른 유형의 점수는 뭐예요? 표준 점수죠. 이건 지점수. 그래서 원점수를 지점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1 표준 점수는 68% 이내, 여기는 95% 이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점수를 원래 점수를 다른 유형 표준 점수로 전환해서 만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당연하다라고 한 꼭지 빡 찍고요. 모르면 그냥 외우세요. 옳지 않은 거 보면 헷갈리니까 볼 거 없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심리검사 결과가 정기분포를 이루면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편차가 아니라요. 이렇게 정기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평균이죠. 이 평균에서부터 1 표준편차 마이너스 34 플러스 34 그래서 총 68% 이내 이걸 1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 아니고 1이다. 68.26이 아니라 68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 같냐 안 같냐 뭐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게임 끝났어요.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하위 검사의 신뢰도와 동일하다. 뭘 동일해요?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밑에 하위 검사하면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검사 자체마다 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떻게 동일해요? 동일하면 검사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말 자체가 국어 문제예요. 전체 검사의 신뢰도가 하위 검사 신뢰도가 다르면 뭐하러 하위 검사 신뢰도를 해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척 봐도 M입니다. 쉽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봐도 좀 저 정도면 한 80은 맞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올 것 같습니다. 37번 갑니다.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비율 그렇죠. 비율 척도 절대 0점이 있다. 절대 0점이 있다를 조금 더 의미를 깊게 설명하면요. 0의 의미가 있다. 0의 의미가 있다. 또는 0의 속성이 0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몸무게 0kg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비율 척도구나. 몸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냥 몸무게는 비율이구나. 아이고 몸무게 비율 잘 맞춰야지. 끝. 38번 갑니다. 심리가 평가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학적 평가. 심리검사와 의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39번 갑니다. 의학적 평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쉽죠? 백분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백분위 점수는요. 보통 규준, 집단의 규준의 종류입니다. 규준은 뭐예요? 규준은 표준화된 집단에서 비교하는 거, 비교 점수예요. 비교 점수. 비교 점수가 백분위 점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이네요. 니은 디귿이 옳은 거고 기억 리을이야. 백분위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뭐예요? 규준이죠. 규준. 비교하지 않는 어떤 절대점은 준거죠. 그래서 준거 참조검사다. 웃기지 마라. 백분위는 규준 참조검사다. 비교하는 점수다. 백분위 80은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는 백분위 80은 100점 만점에서 80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틀린 겁니다. 뭐냐면 백분위 80이라는 것은 80이란 나보다 상대적 비교니까요. 이 백분위 점수는 상대적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80%가 나보다 점수가 밑에 있는 사람이
80%에 해당한다 이거죠. 상위 20%다. 상위 아니가 갑자기 뭐 요새 재난지원금 뭐 12%는 지원 못 받는다. 지원 안 받고 싶어요. 저도 상위 10%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간다.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하위 20%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비교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80%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통으로 외우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40번 갑니다. 100분위 점수, 편집사, 편차 IQ가 속하는 기준의 종류는 뭐예요? 집단 내 기준이다. 그래서 집단 내 기준과 발달 기준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집단 속에서 비교하는 점수를 집단 내 기준이라고 그래요. 쉽죠? 집단 속에서 집단이 있어야죠. 100점 만점인 집단, 또 표준 점수, 정규 분포 집단, 편차 IQ를 비교하는 집단, 이 집단의 기준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풀어봤습니다. 아우, 저 정도면 심리 측정 및 평가도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지칩니다. 좀 저도 차 한잔 먹고 다음 2강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